국가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국제연맹을 계승한 UN, 북미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나토, 유럽 통합의 결실 EU, 세계를 휩쓰는 거대 기업 구글, 세계 금융의 흐름을 만드는 개인 워렌 버핏, 전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해 싸우는 그린피스, 어려운 환자를 돕는 사람들 국경 없는 의사회.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기업, 시민단체, 개인 모두가 세계를 움직인다. 세계는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곳이며 정의, 규범, 민주주의, 자유라는 가치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국제정치, 자유주의 이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대규모 전쟁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국제연맹이라는 평화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욱 끔찍한 결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양분되어 세계를 피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치, 현실주의 이론이 학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국제연맹을 보완하여 재탄생한 유엔은 냉전의 질서 속에서 안보리 강대국들의 특권, 거부권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조차 하기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의, 평화, 자유라는 규범들은 냉혹한 현실 속에 영원히 사장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지금까지의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된 유럽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라면 전쟁 없이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국가들끼리라면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국가를 초월한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있다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일말의 믿음 속에서 국제정치, 자유주의 이론이 서서히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정치의 세계에 더 이상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영향력 있는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 국가들이 전쟁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들이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에 포위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국가들은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 상호 간에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이룰 것이 너무 많아 서로가 충돌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한다는 경제적 상호 의존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과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정치 신현실주의의 대표학자인 케네스 월츠는 이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오직 국가이며 국제 질서는 국가들이 이기적으로 날뛰는 냉혹한 무정부 상태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코에인을 포함한 자유주의 학자들은 월츠와 끊임없이 학문적 배틀을 벌였고 결국 현실주의의 반박을 약간씩 수용하여 자유주의 이론을 새롭게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자유주의입니다. 참고로 경제 용어의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니 이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가정을 수용하여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국제정치는 국가 위에 상위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라는 점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고 조금 덜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행위자들도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속에서도 국가들이 국제기구나 국제법이라는 규범 속에서 충분히 전쟁을 예방하고 상호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두 개의 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을 이루는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존재는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대 한 정치학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근대에 이르러 미국과 영국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영국과 프랑스 또한 과거와 달리 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일까?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도일은 칸트가 주장했던 영구평화론을 계승하여 1816년부터 1980년까지 약 160년 동안 발생했던 118개의 전쟁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규범과 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서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마이클 도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치 자유주의의 핵심 이론인 민주평화론이 탄생합니다. 평화를 위한 축에 민주평화론이 장착되었고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를 평화의 삼각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이루는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존재는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유주의 이론은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에 의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국제체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같은 인식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의 발발과 함께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결코 국가들끼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소련이 사라진 세계에서 미국은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자신들의 패권을 평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숨고를 새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위협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테러라는 아주 작고도 위협적인 존재를 말입니다. 이후 2000년대를 넘어서며 급격히 진행된 중국의 부상과 보수주의로 무장한 구소련, 러시아의 귀환은 미국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던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국제정치라는 세계는 현실주의 이론이 아직까지도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놓인 자유주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대한 도전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신흥 도전 국가는 물론이며 환경보존, 빈곤, 질병,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인 영역에서의 위협에 대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그 자체가 이 같은 위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또 어떤 이들은 칸트와 루소의 그것처럼 변질되지 않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신념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식한 자는 너무나도 짧은 식견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자유주의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제 스스로가 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식한 자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선 국제정치 영상은 마무리 지으며 다음 영상은 21세기 러시아의 귀환과 패권 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